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의 이커머스가 한국에 상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C커머스라고 하겠죠. 이 C커머스를 대표하는 3대 주자 알리, 테무, 쉰, 그래서 알퇴시의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이커머스가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는 그 주 무대는 한국이 되겠는데요. 한국을 무대로 한 다음에 또 다양한 그 밖의 선진국들로 상륙 작전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리, 테무, 쉰의 굉장히 강한 이런 경쟁력 높은 이런 디지털 플랫폼들은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그러면 결국 첫 번째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국내 쇼핑몰 플랫폼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국내 유통망의 주요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고민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이커머스가 한국 경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현재 와 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그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색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최근에 C커머스, 중국의 이커머스가 한국에 상륙 작전을 펼치고 있다, 알퇴시에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칼럼을 쓴 바 있는데, 이 칼럼의 내용에 더해서 여러분들께 이 알퇴시의 공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 테무, 쉰 3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한국 시장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종합몰 앱 사용자 규모를 좀 들여다보면, 쿠팡이 24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2위가 알리예요. 3위가 11뭔가이지만 또 테무가 4위입니다. 5위가 G마켓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종합몰 앱 사용자 규모로 봐서 알리와 테무가 각각 4위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장성입니다. 보신 것처럼 쿠팡은 나름 종합몰 앱 사용자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11번가는 줄고, G마켓도 줄고, 티몬, 위맵, GS샵 다 줄고 있는데, 알리 엄청나게 늘고 테무는 또 엄청나게 부상하는 모습인 거죠. 성장성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종합몰 앱 사용자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바로 앱 사용자 증감을 보겠습니다. 나름 쿠팡은 57만 명가량 1년 동안 늘었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11번가 20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G마켓 1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티몬 6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위맵 116만 명이나 줄었고, GS숍 같은 경우도 5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알리는 463만 명이나 사용자가 늘었고, 테무는 581만 명이 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비교 연도가 24년 2월을 23년 2월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테무는 23년 2월에는 아예 0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23년 7월에서야 테무가 한국에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23년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아예 없었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581만 명이나 늘었다라는 사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 통계를 24년 7월 기준의 사용자 증감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때는 안타깝지만 580만 명이 아니라 700만 명, 800만 명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이 종합몰 앱 사용자 규모가 느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건 있는데, 대부분 중국 플랫폼에서 늘고 한국 플랫폼에서 줄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쿠팡부터 다 더한다면 우리 한국 종합몰 앱 사용자 규모는 총량적으로 줄어든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대략 한 400만 명 이상 감소한 겁니다. 그죠? 그만큼 한국인의 종합몰 사용자 규모가 한국 플랫폼에 대해서는 40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 종합몰 사용자 규모는 1000만 명가량 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알테시의 공습을 보여주는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국의 이커머스가 한국 경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협을 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위협은 무엇일까? 저는 미래 소비를 잠식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갖고 있을까? 그 소비 패턴의 변화는 어떻게 전개될까? 저도 정말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첫 번째 책이죠. 2019년 경제전망, 2018년에 썼던, 그때도 이 그래프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2018년, 19년 통계밖에 없었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 비중, 오프라인 쇼핑 비중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유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매 판매액이죠. 우리가 소비하는 그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서 현재 38.4%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속 앞으로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은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오프라인 쇼핑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은 그냥 대세적인 트렌드다, 거슬 수 없는 변화겠구나,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소비 패턴도, 저의 소비 활동도 마찬가지,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공략하는 것은 오프라인 쇼핑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한국 소비자가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오프라인 쇼핑에 의존을 한다든가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든가 한다면 C커머스의 한국 경제 상륙 작전은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는 온라인 쇼핑으로 전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제, 그런 소비 패턴으로 전환되어 나갈 텐데, 이 시점에 C커머스가 한국 시장에 상륙했고 그 시장을 조금씩 장악해 나간다고 한다면 한국의 미래 소비를 잠식하겠구나. 그럼 이런 과정에서 야기되는, 촉발되는 가장 큰 위협, 첫 번째 위협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매 판매액 시장을 들여다보면요, 유통업계를 보면요, 오프라인 업계들이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으로 다 전환되니까 오프라인 쇼핑으로만 맴돌면 안 되겠구나. 그 오프라인 쇼핑 몰들을 계속 줄여나가요. 대형마트를 줄여나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전통시장이라든가 뭐 소호 굉장히 어렵죠. 자영업자 여러분들 어렵죠.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프라인 쇼핑에 머물기만 할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통업계에서 오프라인 쇼핑 업계가 힘들어지고 있고, 그럼 나머지 온라인 쇼핑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살아남는데, 이 살아남는 온라인 쇼핑 업계도 중국의 C커머스 플랫폼에 의해서 잠식되어 간다면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이 얘기죠. C커머스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잠식하는가? 미래 소비를 잠식하고 우리나라 유통업계를 잠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C커머스가 한국 경제에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것저것 다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쌀만큼은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쿼터 제도를 도입해서 한국의 소위 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걸 이제 교역론에서는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합니다. 유치는 이제 유치원 할 때 쓰는 유치랑 비슷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 쌀 산업은 보호 대상이고 아직 경쟁력이 없는 약한 산업이야. 유치원 아이들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로서 이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줘. 사실 이걸 보호하려는 목적은 뭘까요? 만약에 이 쌀 산업이 해외로부터 값싼 쌀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 쌀 생산 자체가 제로화 된다면, 그때는 완전히 해외에 쌀을 의존하고, 우리는 쌀이 주식인데 쌀을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경우 우리는 쌀 생산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나라에서, 상대국에서 쌀 공급 차단할게 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 쌀 공급 차단 말고 쌀 가격 2배로 올릴게, 이제 올릴게 하면 어떡합니까? 말 그대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놓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쌀 산업만큼은, 그 밖의 주요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것은 식량 안보다,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자원 안보다, 이런 관점에서 보호 대상의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가,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해외 직구를 처음 연구한 게 2014년부터거든요. 14년부터 통계청에서는 해외 직접 구매액 통계를 추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계가 발표되면서 당시에 저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해외 직접 구매액을 또 스터디를 하면서 보고서를 여러 번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해외 직구 규모가 줄어든 적 있습니까? 계속 늘어요. 그런데 말이죠, 전체 해외 직접 구매액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는 13%, 7% 수준이었어요. 이때는 해외 직구를 어디서 했어요? 주로 선진국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명품 소비하려고, 명품을 값싸게 사려고, 핸드백, 뭐 혹은 패션용품, 화장품, 향수, 이런 것을 해외 직구하는 풍토가 자리 잡았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2017년까지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2022년까지 전체 해외 직접 구매액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27.9%까지 올라갔다가 22년에서 23년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48.7%까지 거의 2배가량 육박하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도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3년 작년까지는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구매액에서 대략 50%가량이 중국에 의존을 했었는데 23년에서 24년 사이에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통계는 24년 1분기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기로 비교를 해보는 방식을 취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 해외 직접 구매액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지막 통계가 3월 기준이기 때문에 1분기 기준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에 24년치를 붙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는 다 연간 지표인 거고 이 통계는 분기별 데이터니까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2023년과 최근 24년을 비교하기 위해서 1분기끼리의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한 해에도 22년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해외 직접 구매액이 늘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늘었는데 말이죠. 23년과 24년을 비교했을 때 역시 엄청나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24년 1분기까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50%가 안 됐는데 24년 1분기에는 50%를 훌쩍 넘는 모습이죠. 상대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해외 직접 구매, 유러피언 국가, EU로부터의 해외 직접 구매, 그리고 미국, 유럽을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해외 직접 구매액은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죠. 23년보다 24년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오로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액이 1분기 기준으로 6,096억에 달했다가 24년에는 9,384억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액이 늘어난 것은 그 배경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알테시의 상륙 작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알테시의 한국 시장의 상륙 작전과 그 이후 알테시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또 한 번 앱을 깔고 앱을 사용해 본 사람은 저렴하네, 저렴한 품목만큼은 내가 한 번 더 구매하게 되겠어 하면서 중국에 의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락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락인. 완전히 잠궈지는 거예요. 그것에 의존하다 보면 그것에 완전히 잠궈지는 것이고, 이렇게 해외 직접 구매를 중국에 완전히 락인되다 보면, 그러니까 잠겨버리면 이제 중국으로부터 중국 플랫폼에서 가격을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할 때 그냥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다른 플랫폼 가격보다 싸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 가격이었는데 2분의 1 가격 혹은 뭐 그거보다 높은 가격이 되더라도 중국 플랫폼에 의존하다 보면 그 제시하는 가격의 상품을 의존하게 되는 경향, 그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그 가능성,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한국 경제에 취약한 연결고리를 가져다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가장 위협스러운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이게 어디에까지 위협을 줄까? 단순히 유통업에게만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게 아니다. 제조업의 잠식도 주겠구나. 왜냐하면 C커머스는 중국의 해외 직접 구매액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게 한국 제품을 중국 유통망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제품을 중국 유통망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해외 직접 구매액 품목별 현황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3년 기준으로 말이죠. 어떤 것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알테시로부터 혹은 그 밖에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서 구매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광범위한 소비 품목에 걸쳐서 소비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부품이죠. 또 가전, 전자제품, 통신기기, 스마트폰도 해당되겠죠. 소프트웨어, 서적, 사무용품, 문구용품, 음반, 비디오, 악기, 의류, 패션, 스포츠, 레저용품, 화장품, 아동용품, 유아용품,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생활 자동차용품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한 우리의 소비 활동에 절대적으로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품목에 다 걸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 플랫폼을 이용해서 값싸게 저렴한 품목들을 이용하지만 그 품목들은 대부분이 중국 제조업을 도와주는 일이 결론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중국 해외 직접 플랫폼, 직접 구매 플랫폼을 계속 이용하고 그것에 의존하고 락인돼서 잠식이 돼 버린다면, 그러면 갈수록 우리는 소비를 하지만 그 소비 지출이 우리 한국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역 경제에서 제가 뭔가를 사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되고 우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사요. 아니면 뭐 국내 이마트나 뭐 이런 홈플러스나 이런 유통망을 통해서 물건을 사요. 그러면 국내 물건을 국내 유통 플랫폼의 소비 활동으로 전개가 되니까 저의 소비가 한국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소비가 일어나도 한국 경제 선순환에 영향을 덜 주게 되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유통업의 잠식이 아니라 제조업의 잠식으로도 이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상륙 작전은 C커머스가 한국 경제를 단순히 유통 플랫폼에만
영향을 주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그리고 갈수록 농축수산물로 확대해 나가는 경향성, 이것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에 이르기까지 농축수산업 1차 산업이죠. 제조업 2차 산업이죠. 유통, 지급결제, 유통서비스, 지급결제 서비스, 금융서비스 3차 산업이죠. 1, 2, 3차 산업이 모두 다 중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데 한국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중국 경제 소비 진작에만 도움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국면에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 대응이 상당히 미숙했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었고 국가통합 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에 대해서 해외 직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정부의 대응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고, 그래서 그 논란 속에서 기자단과의 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혼선을 빚어서 사과를 드린다, 바로잡겠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가겠다,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던 그런 정부의 대응이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된 결과로 돌아온 겁니다. 말 그대로 이 KC 인증 마크의 의미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KC 인증이라는 수단을 관함용하면 안 되겠다. 이게 마치 비슷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어떤 권위 있는 자가 그 권력을 적정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되지만 그 권력을 과남용하면 그걸 권력남용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KC 인증 마크가 있고 KC 인증 마크는 여기 제시된 대로 위해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한국에 도입될 경우 그게 오히려 한국 경제 혹은 그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한국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그것을 그냥 모든 해외 직구 품목에 걸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그 조치는 약간은 그 권력 남용에 비유될 법한 KC 인증 마크를 잘못 오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 정부가 바로 수정 발표했고 사흘 만에 여기서는 위해성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는 굳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KC 인증 마크가 있기 때문에 원래 통상적인 활용하는 수단인 거예요. 굳이 해외 직구를 막기 위한 이런 해외 직구, 중국의 C커머스가 한국에 상륙할 때 그걸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남용되다 보면 오히려 우리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했을 때 중국 정부에서 빠르게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너네 그런 식으로 대응해? 그러면 더 큰 공격을 가할 거야. 더 강한 한한령을 마련할 거야. 한국의 요소 공급 차단해 버릴 거야. 이런 식의 또 다른 중국발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숙한 대응은 한국 경제를 흔드는 정말 탁상공론에 해당하는 정부의 대응책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글을 잘 썼다라기보다는 제가 이 칼럼 내용이 충분하다기보다는 그 칼럼에서 제안했던
몇 가지 대응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만 숙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도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어도 충분히 좋은 방향을 안내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추가적인 해외 직구에 대응할 만한 수단을 만드는데 좀 더 어려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거리낌을 두는 어떤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C커머스 공습에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의 의견이 항상 맞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성을 의견을 드리는데 그 의견이 항상 맞다기보다는 저는 저의 생각으로 의견을 드리니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여러분이 의견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런 의견이 계속 공유됨에 따라서 더 나은 방향성을 우리 한국 정부가, 우리 한국 경제가 찾아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요, EU 집행위에서 바로 알테시 중에 쉬인, 주로 패션 관련 해외 직구 중국 플랫폼이죠. 쉬인에 대해서 강력 규제 대상 리스트에 넣고 디지털 서비스 액트가 있습니다. DSA가 있는데 그 EU에서 DSA에 있는 강력 규제 대상 플랫폼 안에 쉬인을 넣기로 했습니다. 뭐 EU 같은 경우는 뭔가 EU 차원에서 대응할 만한 수단이 있겠죠. 또 EU 회원국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저는 국제 동조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C커머스 공습에 방어를 하는 방어의 대상이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거 맞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응했다가는 미숙하게 대응했다가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떻게 C커머스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국제 동조적인 차원에서 같은 동맹국들의 어떤 흐름을 기조를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알테시의 공습이 만약에 합법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그런 기업의 시장 확대의 움직임을 비합법적으로 대응하면 그게 불공정 무역 수단이 되고 WTO의 제소를 받을 수 있고 더 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국제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대응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뭐 이것도 역시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먼저 앞서기보다는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 이 첫 번째 의견은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실리적으로 절대 추가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동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해외 직접 구매액 통계를 월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현재 해외 직접 구매액 통계는 통계청에서 분기마다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기별 데이터를 가지고는 즉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그 상황을 점검하고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하기 위함인데 분기별 데이터로는 즉시 대응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즉시 대응을 위한 기반이 되는 통계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든 관세청이든 상시 모니터링 팀을 마련해서 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도 좋겠죠. 이 해외 직접 구매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특히 영향이 있고 우리 제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먼저 그림을 그리고 대응해야 되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연계되는 이야기인데요. C커머스 확산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 C커머스 뭐 사용자는 많으나 구매액이 절대적으로 작고 그리고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얼마 되지 않으니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아직은 문제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완전히 잠식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경로로 갈 것인가를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한번 까는 게 불편한 것이지 한번 깔고 또 한 번 사용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사용하기는 쉬워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C커머스 확산이 한국 경제에 분명히 어떤 종류의 충격을 주는지 저는 유통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밖에 여러 산업에 걸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시나리오를 구분해보고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C커머스의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는 수준의 서비스 차별화가 필요하겠다. 품질 차별화가 필요하겠다. 가격 경쟁력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면 C커머스의 가격 경쟁력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상의 서비스 차별화, 그 이상의 품질 차별화, 예를 들어서 직접 배송, 맞춤 배송, 찾아가는 배송, 더 로켓 배송, 뭐 그 밖에 어떤 종류의 서비스든 C커머스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서비스 경쟁력, 그 이상의 품질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많은 시장을, 소비 시장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C커머스 공습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고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상황, C커머스의 한국 경제 상륙 이 상황을 같이 들여다보고 함께 어떤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미숙한 대응이 아닌 바람직한 대응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